2월 12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수십억 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쓴 뇌물 혐의가 추가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이 오늘 열렸습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검찰 공소장 자체가 잘못됐다며 공소 기각이라는 변론 카드를 들고 나왔는데 검찰은 이를 일축했습니다. 양측의 주장과 논거를 재판에 다녀온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열린 국정원 특활비 뇌물 혐의 재판 첫 공판 준비 기일에 나오지 않았고 법원이 직권 선임한 정원일, 김수현 두 국선 변호인이 나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등을 시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들로부터 36억 5천만 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기치료 등에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공소장에 적시된 이 기치료나 의상비, 문고리 3인방 같은 표현을 문제 삼았습니다. 검찰이 공소장에 문고리 3인방을 적어 대통령이 이들로 인해 눈, 귀가 가려져 국정농단을 당한 것처럼 평가절하했다. 듣기 부끄럽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 것을 언급하며 국정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기치료 의상비 등 사적 용도로 쓴 것으로 적고 각주의 강조 표현을 사용해 타락한 도덕성을 부각했다는 것이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의 주장입니다. 한마디로 국정원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이 받았는지부터 따져야 하는데 그 돈을 받은 것을 전제로 사용처까지 적시해 재판부의 예단을 형성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는 재판부가 선입관이나 편견을 미리 가지지 않도록 공소장에는 범죄 사실만 적시해야 한다는 공소장 일본주의를 어긴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의 주장입니다. 공소장 일반주의죠. 검사의 심증이 법원에 올라오면 안 되는 거죠. 공소 제기 단계에서부터 어떤 법치주의 보장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검찰은 이에 대해 문고리 3인방은 검찰이 만든 용어가 아니다. 일반인에 널리 알려진 것이다. 이들이 돈을 받은 것은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과 같은 것이다. 기치료 등의 표현을 쓴 것은 타락한 도덕성을 부각한 것이 아니라 금품 수수의 동기와 목적, 사용처는 전체 범행 구조를 이해하는 데 필수 요소라며 박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를 인정하냐는 재판부 질문에는 아직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지 못했다며 다음 기일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들이 검찰의 공소장 내용 자체를 문제 삼는 건 박 전 대통령을 접견도 하지 못해 혐의를 인정할 수도 부인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불가피한 변호 전략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준비 기일을 오는 28일로 잡았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국회 개헌특위 헌법 개정 소위가 오늘 제3차 회의를 열고 권력구조 개편을 주제로 난상 토론을 벌였습니다. 여야 간 의견 차만 확인했는데 개헌안 합의 도출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청와대는 국회 논의와 별도로 개헌안 마련에 착수해 마이웨이를 걷고 있습니다. 석대성 기자입니다. 권력구조 개편 등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오늘 국회 개헌특위 소위는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일단 여당인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하자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이현집 정부제나 의원 내각제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 통제다. 대통령제는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구조다. 대통령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게 야당 주장입니다. 반면 여당은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을 분리하는 분권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렵다. 현실적인 논의를 하자고 맞받았습니다. 이에 야당은 다시 민주주의 국가가 내각제로 간 이유가 있다고 맞섰고 여당은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약한 상태에서 내각제는 시기상조라고 맞섰습니다. 회의는 2시간 동안 진행됐지만 여야는 한 걸음도 진전을 보지 못했고 구체적인 대안이나 헌법 조문 얘기는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없었다고 의견은 계속 갈리고 있는데. 그렇죠. 뭐 조금씩 더 가야죠. 아주 조금씩 가보는 거죠. 이런 가운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내일 가칭 국민개헌 자문특위를 공식 출범합니다. 특위는 내일 첫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19일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홈페이지 개통, 2월 말에서 3월 초 여론조사를 거쳐 3월 중순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안을 보고할 방침입니다.
청와대는 내일 가칭 국회 개헌 자문특위를 공식 출범하고 3월 중순까지는 조문을 포함한 구체적인 개헌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회 개헌 논의 합의 도출이 지지부진할 경우 개헌 논의 주도권은 청와대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대한변협이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의 지난 5년간 운영에 대한 인증평가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25개 로스쿨 가운데 경북대와 서강대 두 곳이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조건부 인증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철규 기자입니다. 대한변협이 오늘 발표한 로스쿨 평가 결과는 지난 2012년 1학기부터 2016년 2학기까지 5년 동안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로스쿨별로 학생과 교원, 교육과정과 교육환경, 교육성과 5개 영역에서 104가지 세부 평가를 했다는 것이 변협의 설명입니다.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23개 로스쿨이 변협 기준을 충족한 인증 결정을 받았고 경북대와 서강대 두 곳은 일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조건부 인증을 받았습니다. 경북대 로스쿨은 입학 전형 관련 불공정 사례와 학생 출결 관리 및 성적 평가 기준, 필수 실무 과목 개설 시점의 적절성, 교과목 강의 적합성, 교원 연구 실적 등에서 불충족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강대 로스쿨도 입학 전형 관련 불공정 사례가 지적됐고 여성 교원의 비율과 개별 교원 연구 실적, 법인 전입금과 기부금, 변호사 시험 합격률 공개 적절성 부분에서 불충족 판정을 받았습니다. 두 곳 모두 입학 전형 관련 불공정 사례를 지적받은 것으로 지난 2015년 불거진 이른바 로스쿨 금수저 입학 논란과 관련해서는 25개 전체 로스쿨이 교육부의 행정 제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변협은 조건부 인증 로스쿨은 5개 평가 영역 중 부적합 영역이 1개이고 1년 이내에 개선이 가능한 경우라며 해당 로스쿨의 신청에 따라 추가 평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40페이지로 로스쿨이 법조인 배출의 유일한 통로가 된 만큼 로스쿨에 대한 실효성 있는 평가와 신입생 모집 제한 등 평가에 따른 실제 제재 조치가 수반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네,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창인데요. 난데없는 김일성 가면 논란이 온 오프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김일성 가면 논란과 이에 대한 국가보안법상 고무 찬양죄 등 법적 논란을 정리해봤습니다. 카드로 읽는 법조 신세아 기자입니다.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과 스위스의 경기가 열렸던 지난 10일 강릉 관동 아이스하키 센터. 경기 시작 20분이 지난 무렵 북한 응원단이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노래 휘파람을 부르며 젊은 남성 얼굴 모양의 눈 부분이 뚫린 가면을 일사불란하게 얼굴에 갖다 대는 이색 퍼포먼스를 벌입니다. 3, 4분 남짓했던 이 북한 응원단의 공연은 그러나 재미있네, 특이한의 정도가 아니라 전혀 엉뚱한 곳으로 불똥이 튑니다. 가면의 인물이 김일성이라는 김일성 가면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한 언론이 김일성 가면 쓰고 응원하는 북한 응원단이라는 제목의 사진 기사를 올렸다가 촉발된 논란은 금세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누가 봐도 김일성 맞네라는 주장과 북한 배우 이영호라는 등 갑론을박이 오갔습니다. 북한 응원단이 대놓고 김일성 가면 쓰고 응원하네요. 여기는 평양 올림픽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국 대통령이 얼마나 우스웠으면 김일성 가면을 감히 쓸까요? 한때 열혈 주사파 출신인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 같은 글을 남기며 논란의 가면을 김일성 가면으로 기정사실화, 이른바 종북 찬양 고무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통일부는 11일 현장 북측 관계자 확인 결과 김일성 가면이라는 그런 의미는 전혀 없다. 북측이 그런 식으로 절대 표현할 수 없다고 확인했다는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많은 북한 전문가들도 북한이 김일성 수령님의 눈에 구멍을 뚫는 불경한 짓을 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뭐긴 뭐야 우리 일반 고운 아이. 보지 않았나 자기네들. 우리 응원단이 재미지게 갖고 간 건데 말 시키지 말라우. 시끄러운 논란과 달리 정작 당사자인 북한 측 관계자는 쿨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가면이 김일성 가면이었다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입니다.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걸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선동, 동조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이런 죄입니다. 벌금형은 없고 징역형만 있고 미수범도 처벌하는 살인이나 강도, 강간에 준하는 중범죄입니다. 그렇다면 김일성 가면 응원은 이적 표현에 해당하는 국가보안법 찬양 고무죄에 해당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현장에서 문제 응원해본 사람들과 이를 중계한 방송사 관계자들, 해당 영상을 퍼나른 사람들 모두 법리적으론 국보법 위반자가 됩니다.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죄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 한해 적용된다. 국가보안법 찬양 고무죄에 대한 대법원 판시입니다. 저 논란의 가면이 김일성 가면이든 아니든 대한민국의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행위일까요? 서울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어제 열린 북한 삼지연 관현악단 공연 피날레 무대에서 소녀시대 서연이 현송월 단장과 함께 우리의 소원과 북한 노래 다시 만납시다를 함께 불러 화제입니다. 북한 노래를 부르는 것만으로도 국가보안법 찬양 고무죄로 처벌받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소녀시대 서연이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찬양 고무를 했다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 문제라면 무조건 빨간 안경을 끼고 정색을 하고 달려들 게 아니라 좀 쿨해지는 건 정말 지나간 일일까요?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신세아입니다. 네, 대한변협이 산하의 채권 추심 변호사회를 만들어 오늘 창립 총회를 열고 공식 발족했습니다. 로인사이드 채권 추심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한석 기자, 길 가다 보면 뭐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뭐 이런 플래카드 뭐 흔히 볼 수 있는데 채권 추심이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채권 추심의 추심을 한자로 보면 네. 밀추자와 찾을 심자를 쓰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빚진 사람의 재산을 추적해 찾아내서 네. 받아오는 과정과 절차를 추심이라고 합니다. 네. 법적으로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권자를 대신해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 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 행위로 보시면 됩니다. 네, 보통 이런 채권 추심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뭐 조폭, 뭐 사채업자 뭐 이런 건데 채권 추심 변호사회를 따로 만들 정도로 이게 뭐 변호사의 주요 업무였나 봐요. 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 네. 채권 추심이라고 검색어를 입력하면 네. 곧바로 연관 검색어로 채권 추심 전문 변호사 이런 단어들이 뜨고요. 네. 또 스스로 채권 추심 전문이라고 광고하는 변호사 광고도 실제로 인터넷에서 넘쳐나고 있습니다. 네, 보통 뭐 흔히 채권 추심 하는데 이 채권 추심 업무라는 게 뭐 아무나 별다른 제한 없이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나요? 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민감한 부분인데요. 네. 법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네. 신용정보법 4조 3항은 채권 추심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네. 같은 법 제27조 2항은 채권자가 채권 추심 회사 외자에게 채권 추심 업무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뭐 변호사들도 채권 추심 업무를 보려면 그럼 따로 금융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입장입니다. 네. 문제는 이거를 허가를 안 받고 한다는 건데요. 네. 금융위원회는 법조항을 그대로 해석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변호사들은 금융위의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네. 채권 추심 업무를 해서도 안 되고 또 채권자가 변호사들에게 채권 추심 업무를 맡기는 것 모두 네. 불법이라는 입장이 금융위의 입장입니다. 네. 금융위 관계자의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채권 추심업이라고 하는 게 이게 법률 사무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아시다시피 이제 변제금을 독촉한다든지 재산 상황을 조사한다든지 그 변제금을 수령하는. 정리하면 변호사의 소송 행위와 채권 추심 업무는 명백히 다르다는 게 금융위의 네. 입장입니다. 뭐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은데 변협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네, 한마디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네. 의뢰인의 채권을 찾아주고 돈을 받게 하는 건 전형적으로 변호사의 업무 영역에 속해 있다는 게 대한변협의 네. 입장입니다. 네. 변제 촉구나 변제금 수령 등의 행위는 소송 과정에서 일상 다반사로 일어나는 행위인데 네. 이를 채권 추심 행위라고 따로 규정을 하고 금융위의 허가를 받게 한 다음에 네. 이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불법이라고 하는 건 본말이 전도됐다는 게 대한변협의 주장입니다. 네. 네, 김현 대한변협 회장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만약 그 금융위원회 해석대로라면 우리 변호사들이 신원정보법에 규정된 채권에 대해서 변제의 영수를 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민사소송법에 명백히 위반합니다. 신용정보법과 변호사 직무 영역 사이의 법 규정과 실제 법 현실 사이의 괴리가 상당히 큰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필요해 보이긴 하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이 오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종전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보완 및 후속 조치 제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별조사단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단장으로 노태학 서울북부 지법원장, 이성복 전국 법관대표회 의장 등 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검찰 성추행조사단이 내일 안태근 전 검사장 공개 소환 여부를 결정해 통보할 방침입니다. 조사단은 서지현 검사와 주요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한 상태이며 안 전 검사장이 소환을 거부할 경우 강제 수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랜드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안미연 춘천지검 검사가 오늘 검찰이 새로 꾸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의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안 검사는 취재진에게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내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실태 파악 및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자체 조사 결과 및 직장 갑질 119 제보 사례를 중심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살펴보고 예방 및 규제 방안을 논의합니다. (2월 12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